연준의 금리 발표가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버이날 새벽 3시 연준이 금리를 발표하게 될 텐데요. 자, 제롬 파월은 어떤 발언과 어떤 발표들을 하게 될까? 과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내일 웃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예상했었던 실망감을 가지게 될 것인가? 심장이 두근두근 울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굵직굵직한 소식들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금리 동결 발표 가능성 97.3%인데 이러면은 금리 동결 발표 자체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자, 물론 제롬 파웰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표를 합니다. 바로 관세에 관한 것인데요. 인도가 미국산 제품 모든 관세 철폐에 동의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발표를 하는데 이어가지고 캐나다의 신임 총리 마크 카니가 백악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관세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보겠다. 자, 과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미국 증시는 일단 전부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트럼프의 발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약간 그 하락폭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금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상승. 자, 이대로 가게 된다라면은 내일 정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고를 뚫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어서 달러는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다행히도 추가적인 하락 없이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4,885달러. 이더리움은 1,777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재무부가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국의 재무장관은 미국의 방향성은 이해하지만은 이는 영국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아주머니신데 사지마, 비트코인도 니네 안 좋아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니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니들이 비트코인이 필요한 상황이야. 자, 반면에 미국에서 엄청난 호재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뉴햄프셔에서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준비자산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오늘 가운데 있는 주지사분께서 서명을 함으로써 드디어 미국 주도 중에 최초로다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는 주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정부가 일반 기금, 수익 안정 기금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권한은 재무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비트코인 매집 가지야. 애리조나 주 때문에 그동안에 뚱했었는데 푸셔 뉴햄프셔 주가 한 건 해주었습니다. 자, 반면에 애리조나주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준비 법안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졌었던 플로리다주 관련된 두 건의 법안을 철회시켰다, 쓰레기통에 쳐박았다, 나가리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에라이 빛 좋은 개살구야. 자, 다음으로는 짜오짱퐁. 알고 봤더니 키르기스탄 외에도 다른 국가들에도 암호화폐를 준비금으로 도입하라고 조언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 국가가 비트코인을 혹은 다른 암호화폐들을 준비자산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인데, 당연히 아무래도 바이낸스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기 때문에 BNB 또한 여기 포함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도 자금 유입이 발생을 했는데요. 4억 2,400만 달러 유입, 그 중에 블랙록에서만 5억 3,018만 달러를 유입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블랙록. 나머지들은 뭐하나요? 지금 손가락 빨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인가? 한편 블랙록의 ETF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비트코인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냐? 비트코인은 있고 이더리움에는 아직 없는 것이 있다. 결정적 차이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차이는 바로 이것이다. 비트코인은 이미 기관 포트폴리오 내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더리움은 아직 투자 논리가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수요가 적은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명확한 내러티브, 희소성을 기반으로 한 국경 없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유틸리티 중심의 기술 자산이라는 정체성이 여전히 모호하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유용성에는 낙관적이더라도 그 유동성이 토큰 가치로 어떻게 전이되는지가 불확실하다. 이더리움의 토크노믹스 구조, 경쟁 구조, 장기 수익성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비탈릭의 여자관계 같은 경우도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고 업그레이드부터 착착 진행, 그리고 또한
ETF에 대한 스테이킹 기능도 꼭 승인이 되어야만 추가적인 상승, 강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KULR 테크놀로지가 비트코인 42개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투자 수익률은 197.5%. 이어서 최근에 미디어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 CG, 바이낸스의 창업자 짜오짱펑은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에서만 50만에서 100만 달러까지 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야, 25만에서 30만 달러만 가도 나는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짜오짱펑은 50에서 100만 달러를 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올해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5조 달러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 가즈아 그리고 밈코인 같은 경우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에 낀 거품의 원천이다. 밈코인의 99.99%는 실패할 것이고 진정한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인도 밈코인 가지고 좀 장난 좀 치지 않았었나요? 강아지 브로콜리 때문에 코인도 나왔었는데, 자, 이런 말은 하지 말았었어야지.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인공지능과 탈중앙화 과학, 이 두 분야가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코인들 상승 좀 가지가.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최근에 숏 포지션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숏들의 연쇄 청산 혹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일 롱 혹은 숏 누구에게 미소를 지어주게 될까요? 이어서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강세가 예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리스크 오프 시그널을 봤을 때 지표가 내려갔다. 해당 지표 23.7을 가리키고 있는데 201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4,000달러였었고 이후 1,550% 상승한 바 있다. 이 지표는 하락 및 상승 변동성, 거래소 유입, 펀딩 비율, 선물 미결제 약정, 시가총액 등 6가지 지표를 결합해 산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가주앗 비트코인. 자, 다음으로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비트코인 왠지 지금 현재 단기 고점을 찍고 분배가 되는 상황, 내려오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스텔로 트레이딩 분석가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기까지 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91,285달러, 이더리움 같은 경우 1,580달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이 자리부터 롱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반면에 저스티핏 분석가와 그 외 사이언트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른다. 비트코인이 95,500달러 위로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마찬가지죠. 같은 레벨입니다. 95,637달러네요. 이 위까지 뚫고 올라가가지고 안착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뚫지 못하면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오늘 나올 수도 있지만은 내일 정도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될지 방향이 잡히게 되겠죠. 추가적인 조정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어제 자금 유입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 처량하다.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주요 가격대였었던 1,800달러를 내주면서 모양새가 베어 플래그 모양새가 되면서 약세 쪽으로 가능성이 기울어지고 있다. 꼬라지가 좋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오른 것도 없는데. 자, 반면에 스탠다드 차트는 앞에서 언급이 됐었던 BNB 2028년도까지 해가지고 2,77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 2021년 5월 이후 BNB의 상승률과 변동성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비트와 이더리움 바스켓과 거의 일치를 했다.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2028년도 연말까지 거의 3,000달러 가까이 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짜오짱펑이 나서가지고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BNB를 받아들이라고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라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이 대박 터지게 되면서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을 제껴버리고 가장 먼저 한 국가의 준비자산으로서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가격 상승 당연히 나올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이어서는 알트코인들 차트 분석입니다. 옵티미즘, 고마해라 많이 빠졌다 아이가 좀 더 빠진다면은 반등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으로는 타오입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불을 뿜었었던 타오.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락추세 깬 다음에 상승했다가 쌍바닥찍으로 내려오는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트리플 바닥인데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이번에도 200달러, 240달러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면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크립토 배트맨 분석가의 분석.
반면 도지코인, 페페, 봉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간당간당하게 각각의 코인들 지지 구간에 매달려 있는데 해당 지지가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페페, 전에 봤었던 건 도지, 그리고 이것은 봉크인데요. 봉크도 마찬가지다. 추세저항 뚫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뚫지 못한다면 지지 깨면서 하락.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지 못한다면 해당 알트코인들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커브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 약세가 보여지게 되면서 지지 구간까지 일단 60센트 구간까지 한번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지가 깨져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 62센트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XRP도 안타깝게도 상승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게 되면서 지지 깨고 떨어지고 있다. 2달러 수준까지 지지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브라스칸 구너 그리고 저스트핏 분석가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의 약세가 보여지고 있네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직까지는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재채기만 해도 날려가는 알트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랙미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죠. 전 세계 여러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드라마 맞죠? 영국 드라마 같던데 어찌됐든지 간에 코인 만든답니다. 웹3 플랫폼을 지원하는 공식 토큰을 출시할 계획이다. 조만간에 블랙미러 토큰 구경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솔라나 최근에 비공개 패치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패치 방식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패치를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을 했었는데 소수의 데이터 센터 검증자들로서만 패치가 가능했었다. 즉 중앙화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왔었다. 반면에 솔라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몇몇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솔라나를 매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솔스트래티지. 최근에 솔라나 122,524개를 매입. 이어서는 디파이 디벨롭먼트 역시 1120만 달러 상당의 솔라나를 추미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그만큼 지지도 받고 있는 솔라나. 이어서는 솔라나를 위협한다. 수이 기반의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 해달이 바이백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매 주마다 프로토콜의 수익 50%를 해달 바이백에 할당을 하겠다 라면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었고요. 다음으로는 최근에 나온 코인 제레브로 높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제레브로의 창업자가 어제 갑자기 22살인가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트위터상에서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구라라는데요.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게 없어서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의 상원 민주당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저지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 9명 같은 경우는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고 하며 현행 법안은 자금 세탁 방지, 외국 발행자 감독, 국가 안보,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관련된 조항이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주 웃기는 놈들입니다. 해당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가지고 엉망을 만들고 있으면서 갑자기 깨끗한 척, 야 정말 내로남불의 절대 고수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내일 과연 시장은 웃을 수 있을까 기대를 그래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시청료 가지야 광주댁 특히 광고 틀어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